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볼까요? 소리 화면 잘 들리십니까? 어서 들어오시고요. 참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오늘 좀 속 터집니다. 어제부터 좀 그랬어요. 관심 종목으로 둔 종목 중에 꼭 하나씩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진입한 종목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거워진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익을 엄청나게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채팅은 참여 안 하시지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샤이 회원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시면 우리 종목이 좀 무거워져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사실 예전에 2020년에 저희 방에 회원분들이 한 1000여 분이 넘게 계셨는데 그때는 정말 종목 하나 매수 들어가려고 그러면 호가 튀어서 못 사고 매수가 다 되면은 무거워져서 못 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덩치가 큰 종목들만 매매를 했죠.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뽑을 수 있는 상승장이었고 너무나도 좋은 2020년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투자자의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요즘엔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익을 정말 잘 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과를 크게 내다 보니까 또다시 좀 무거워지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느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느낌은, 이런 흐름은 항상 한번 큰 수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항상 찾아와요. 투자자가 많아져서 뭐 무거워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일련의 흐름이겠죠. 이 종목의 상승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다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 종목들의 이 흐름도 똑같은 겁니다. 상승을 한번 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익으로 달리고 어느 정도 달렸으면 좀 쉬고 종목 흐름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큰 수익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그런 이틀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속 터지는 건 뭐냐면 나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매일 새로운 종목을 그리고 또 연구를 하니까 오늘 상승할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나열이 쫙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거 내가 리딩을 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매수하고 매수할 만한 종목들 이외의 다른 쪽에서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종목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나는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인 거지. 속이 터집니다. 속은 터지지만 뭐 그래도 이게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속이 터진 게 아니라 수익이 터졌죠. 그런 이유는 그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우리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한 종목들은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만 내 속이 터져. 여러분들한테는 근심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 속은 터집니다. 나의 근심 걱정은 누가 덜어주나? 없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넋두리를 좀 해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좀 무거워졌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오스마트를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사실 바이오스마트의 신용 물량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 신용융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약 7%가량의 신용융자 물량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신용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신용 물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가파르게 또 계속해서 하는 종목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종목도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용이 아예 없는 종목은 시장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화랑일 때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증시가 화랑장일 땐 신용 물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가에 간 다음에 신용 물량 터지면서 조정을 또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물량에 대해서 물론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가 지금 신용 물량 때문에 못 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 못 갈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제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왜 연구를 많이 했냐면 전력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확정이 되겠지만 또 이제 강연회를 할 시기가 이제 올 건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력설비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을 수 있어도 이게 지속성이 있는 섹터이고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바이오스마트가 왜 제가 매력적으로 보냐면 시총이 낮아요. 물론 영업이익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이 뛰어나요. 매출이 4,5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바이오스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들마다 수익이 나는 기업이 있고 손실이 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수익 나는 기업 쪽이 어디냐면 바로 TCT라는 CTC라는 회사인데, 자꾸 CTC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의 한 55%가 발생을 합니다. 이 회사를 영입하고 나서, 인수하고 나서 이제 바이오스마트의 실적이 급증을 했는데, 시공사가 또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예요. 여기서의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중요한 건 전력 설비 기업인 CTC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는 것. 이것은 바이오스마트는 전형적인 전력 설비 관련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2구 산업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2구 산업이 좀 급등을 해줬었는데, 이 2구 산업이 구리 관련주잖아요. 대표적인 구리 원자재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기업인데, 바이오스마트는 그 구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동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구리 동선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구리 동선이 케이블에도 쓰이지만 변압기, 전력 설비 전반에 걸쳐서 두루 사용되는 핵심 소재예요. 그 핵심 소재가 지금 상장사 중에는 바이오스마트가 유일합니다.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마트의 주가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1200억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1200억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 시총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는 한 1000억 미만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식적으로 좀 드려본 거예요. 사실 이 바이오스마트를 제가 드리고 나서 이 고급방에서 매매를 하던 거죠. 고급방에서 이때 이제 매수를 4월 19일 날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제 급등 구간에 수익 실현을 했는데 바로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4월 23일 날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이 됐습니다. 140만 주가량. 근데 이 140만 주가량이,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시장 물량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때 단기 과열 구간 3일이라서 이게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렀어요. 근데 그 다음날 4월 26일에 이제 제대로 된 정상 거래가 펼쳐지면서 거래량 2천만 주가 터졌죠. 다 소화됐지. 소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 수는 없지만 2천만 주 가량의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140만 주가 언제 나와도 상관없이 시장에서 그냥 녹여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 얘기는 이럴 때 이 의미를 소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언제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단기간 구간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르는 과정에서 딱 이날, 4월 22일 날 만들었던 저 윗꼬리가 좀 부담이 많이 되나 봅니다. 저기를 뚫지 못해요. 원래 우리는 이 5월 8일 날 전부 잔량 완매도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갔죠. 완매도 하고 나서 다시 사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 그래서 아예 그냥 다시 사버렸어요. 그때 다시 살 때 이제 무료방이랑 같이 무료방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들어간 건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씩 밀립니다. 이유가 뭐냐? 거래량이 없어요. 그냥 거래량이 좀 줄고 있어.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개인들 물량이 많이 붙었다라는 판단하에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붙었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신용 쓰진 않잖아요. 개인들이 쓰는 거지. 신용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개인들 붙었다, 흔들자, 털자라는 지금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 왜냐면 오늘 아무런 이유가 없죠.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락 VI까지 보냈어요. 마이너스 한 8% 정도, 시가는 2%인데 그러니까 하락 VI가 들어갔죠. 이 정도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과는 동떨어지게 이 바이오 스마트 혼자만의 흐름으로 자기가 이 종목의 주인이 개인들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흔들자 해서 털면 다 털리는 구간이죠. 시중 물량 이거는 반대 매매 나갈 수밖에 없는 퍼센티지입니다. 마이너스 8%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5,000원짜리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5,000원짜리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전형적으로 제가 보는 이 지지라인 자체를 잘 지켰거든요. 그 자리가 5,000원인데 5,000원짜리를 잘 지켰다는 것은 오늘 물량을 한번 솎아준 게 아닌가. 솎아낸다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이 알맹이랑 겨와 쌀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 한번 솎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종목을 드리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고, 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를 하시겠지만, 본업이 있으시니까. 저는 이 본업 자체가 이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제 업이자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추천을 드리고 나면 이렇게 분석도 하지만 호가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시공사와 전력이면은 상당히 궁합이 좋잖아요. 바이오스마트가 그래서 이제 CTC를 인수한 것 같은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호가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리딩할 때 뭘 하냐면, 라이콤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더니 기억납니까? 라이콤 우리가 아마 이날 샀다가 급등을 맞았을 거예요. 라이콤 언제야? 라이콤을 우리가 매매할 때 4월 29일부터 우리가 매매했는데, 요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음봉인데 이 음봉 자리에서 중심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매수를 해놨고, 다음날 급등 구간에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이날 재매수를 5월 3일날 진행했어요. 요날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재매수 진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방 회원분들과 다 같이 들어갔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라이컴의 호가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수상하다. 그냥 수상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요즘 자전거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이게 원래 그 비공정거래라서, 불공정거래라서 비공정이 아니고 불공정거래라서 이걸 쓰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위아래에 호가를 채워놓고 계속 같은 가격에서 돌렸어. 위에 9만 개, 밑에 한 7만 개. 그걸 계속 돌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멈췄는데 다음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7%를 띄웠죠. 그 다음에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팔았는데 그대로 우리는 가만히 들고 있다가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26%가 업되겠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드렸었죠. 무료방에도 설명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이때 가서 보시면 5월 3일날 했던 채팅 내용 가서 보시면은 위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독립을 할 때나 전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인데,
그렇게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콤 좀 더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바이오스마트를 보는 관점이 약간 좀 비슷합니다. 호가가 굉장히 수상해요. 호가가 굉장히 수상하고, 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좀 내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솔직히 어떤 지표나 팩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제가 호가창을 그 순간순간마다 보면서 그걸 계속 제가 캡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호가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지금 균형감 있게 지금 바이오스마트도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굉장히 균형감 있게 딱 맞춰져 있는데, 한번 쑥 밀어냈다가 더 이상 밀리면 위험한 가격이 있어요. 이 종목을, 바이오스마트의 종목 주인이 이 종목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어느 정도까지 흔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인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어버리면 본인들도 위험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흔들면 안 돼요. 그 가격을 좀 오늘 그 선을 이제 스스로 그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바이오스마트는 우리가 고급방에서 굉장히 수익을 크게 봤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유가 좀 있는데, 신규형 분들은 이번에 신규로 사신 거고, 또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보고 있고, 또 더 두 번째 이유는, 신경을 이렇게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 여기서 끝나지가 않을 것이다. 이제 고급방에서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 하나를 또 진입을 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00%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중국산 전기차 이대로 놔두면 미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부 다 박살난다고. 왜냐면 BYD였나요? 그 중국 전기차 기업에서 1000만원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가격 파괴. 이건 중국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저렴한 차량을 구입해서 좋겠지만, 이게 크게 보면은 경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공략하다가 관련 산업들이 사장되면은 그때 가격을 올려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건데,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뭐 얘기가 나왔죠. 얘기가 나오고, 이대로 되면은 국내 전기차 말고 국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 크게 보면 2차 전지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의 산업이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철강까지, 중국산 철강까지 관세가 붙어버리면 국내 기업들의 이 반사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지금 현재 그래도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건 미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시장이 호황장이고 거기서 우리가 편승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도 회복이 됨과 동시에 종목들, 주식시장 자체가 화랑이 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전력설비 관련주들을 계속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중국과 지금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력 설비 관련 이런 장비들도 2020년부터 지금 수입 금지 조치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미국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동남아 브랜드로 바꾼 다음에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서 동남아 법인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야. 이게 걸렸어. 이 동남아권 줄 알고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더더욱 이제 세밀하게 조사해서 수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 기업들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미국의 지금 전력설비의 슈퍼사이클이 30년 중인데 그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AI로 촉발된 전력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했죠. 모든 부분에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제가 그래서 잘 보고 있고, 전력설비뿐만 아니고 이제 이 원자재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와중에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의미 없이 물량이 훅 나갑니다. 이걸 개인이 팔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5,350원에 뜬금없이 팔았을까?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후루룩, 이게 부순 거란 말이야. 호가를 한번 내렸어. 일정 가격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일정 가격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계속 이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마트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드린 건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우잖아요. 네, 방송국을 가야 돼서 그때 이제 이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를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건데, 사실 무료방 유료방 가릴 것 없이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싸 더 사도 되겠구나,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막 더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관리의 중요성을 얘기 드리면 단언컨대 그 어떤 종목도 여러분 계좌에 비중 10% 이상 심을 종목이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있었는데 다 올랐어요. 지금은 비중 10% 이상을 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5% 이내로만 비중을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너무 무리해서 많이 매수하시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먹으려는 수익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봐야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는 많이 먹을 생각보다는 조금 잃을 생각을 하고 종목들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중 관리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YC가 또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반도체죠. YIK였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달려주면 또 반도체 쪽으로 흐름들이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주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치고 빠지고 해줍니다. 순환매죠. 이 순환매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순환매를 하고 있는 한참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뭔 소리냐? 순환매를 한다라는 것은 A가 오를 때 B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B가 오를 때 A랑 C는 또 가만히 있고, C가 오를 때 A, B, D 가만히 있고, 그렇게 도는 것이 순환매예요. 근데 그렇게 순환매의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오르는 것을 매번 딱딱딱딱 찍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순환매 타이밍이 C라면 A, B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는 순환매를 잘 타서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린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고 났다면 지금 수익 실현한 다음에 순환매에 편승한 종목이 지금 없어. 그렇다면 다시 우리 순환매 순서가 돌아올 만한 종목들 잡아두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어디서부터 터질지는 이제 서서히 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좀 시동은 계속 걸고 있잖아요. 오늘 SP소프트도 그랬고,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종목들 상승 흐름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완매도 사인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는 기준이에요. 순환매의 기준. 순환매가 돌고 도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거는 지금 사기는 이제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소액 있는 거를 놓고 얘를 기준점으로 두면서 얘랑 관련이 있는 다른 종목들,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걔네들이 상승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상승을 못 해준다면 그 못했을 때 가서 바꿔줘도 되는 거고, 지금 시장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YC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뉴로모픽 관련주, 그러니까 삼성향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쪽이 지금 수급이 최근에 많이 죽어있던 상태라서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이런 대형주나 대장주 위주로는 오릅니다. 대장주는 YC가 오르고 있고 대형주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오르고 있는데 뭐 지금 흐름이라면 뭐 충분히 다른 종목들에도 더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이 좀 번지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에도 수급이 좀 돌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항상 필요해요. 내가 항상 오르는 걸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잘 기다려주는 전략들이 아주 필요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잘 기다렸다가 상승하는 거 잘 팔았고 이제 또 새로 사주면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1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뭐 어쨌든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것. 이 주식은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어느 가격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대에 사느냐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요즘 그날 사서 그날 수익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눌림자리가 왔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눌림자리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게 요즘 주식시장입니다. 예, 조급한 마음 좀 가다듬으시고 특히 최근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이제 가입하고 나서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가입하기 전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의 현실이 있잖아. 이게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이게 실망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신 건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는 아직 괴리감 그렇게 많이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료방에서도 그렇고 이 유료방에서도 그렇고 항상 추천을 할 때 이 얘기를 매번 드려요. 지금 추천했는데 매수한 종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추천했는데 상승을 그냥 했어 그러면 대부분이 못 써요. 그럼 저는 뭐 매도 사인 수익 실현 사인 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항상 조정 구간이 있었다가 상승하는 종목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커지고 극대화가 됩니다. 우리 가온전선도 그랬죠. 매수하고 나서 오르는 척 하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 겁니다. 세명전기는 너무 빠져서 추가 매수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눌리는 구간이 저는 원래 눌림목을 잡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건 사실 상승을 전제로 하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좀 더 우리가 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중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크지만 이 눌림이 제대로 작용을 하면 우리 수익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자, 요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화요일 녹화하는 게 이제 고수회전 녹화인데 이 고수회전 녹화를 화요일 날 이제 하는 건 오늘 나가고 나서 이제는 몇 달 동안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만 평일, 금요일도 평일이긴 한데 주중에 화요일 날 녹화를 하는 건 오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종목들을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지금 대응할 건 없어요. 만약에 지난주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동 중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번 주는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더군다나 내일이 휴일이고 내일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변화를 할 텐데 요 전에 오늘 그렇게 바삐 움직일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제가 변동사항이 있거나 대응을 해야 될 때만 사인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700원에 분명히 7,000개를 또 누가 갖다 대놨는데 여기다 또 3,800개를 누가 때렸죠. 지금 누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놀랬거나 아니면 놀라서 네 말대로 네 말을 네가 좀 알아챘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해드리는데 어떤 흐름 나오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잘 지켜보고 계시고 오후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제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인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들 하시고 오후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제가 녹화 딱 끝내고
최대한 빠르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시세를 보면서 시장 흐름을 관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녹화 다녀올 테니까 맞점들 하시고 오후장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방송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들어주셨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핵심적인 얘기 해드린 겁니다. 그럼 어떤 전문가가 지금 호가를 보든 거,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이런 거 해주는 사람 보셨어요? 없을걸? 단언컨대 이런 건 저처럼 정말 현장이 아니고 스스로 그 뭐라고 해야 돼, 전업 투자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더로서 매매한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매매해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종목 하나 장투해가지고 크게 먹어본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설명 들으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딴 게 무슨 필요야? 묻어놓고 기다리면 되지. 대박주 한 번이면 끝이야.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저처럼 데이 트레이더로서 매일매일을 살아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도 활용하시기 바라고, 녹화 방송도 장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점들 하시고 오후장 빨리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맞점들 하십시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올려드릴 테니까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녹화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